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명작은 바로 이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라는 실험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 실험은 범죄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꼭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마치 그런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처럼 엄청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이 실험에 대해서 잘 알고 막 공부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던데 사실 저는 대학교 수업 때 그 실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이 책을 바로 읽게 됐죠. 그리고 영화도 보게 되고 경찰학과 학생들에게는 뭐 거의 필독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대학교 시절에는 꽤 비싼 돈을 주고 이 책을 사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실험을 보면 이제 대학생들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교도관 역할을 해. 어떤 학생들에게는 수감자 역할을 해. 역할 놀이를 시킨 건데 평범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역할 놀이가 이제 2주 동안 계획했던 그 교도소 모의 실험이 결국엔 6일 만에 이제 중단이 되게 돼요.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때 이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에게 연구자가 준 거는 선글라스랑 유니폼밖에 없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유니폼을 입고 너는 교도관 행세를 하면 돼. 나중에 물어봤을 때 그 학생들은 선글라스를 끼니까 유니폼을 입으니까 꼭 내가 진짜 무엇이라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나쁜 학생들이 교도관을 맡고 순한 학생들이 수감자 역할을 맡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동전 던지기로 정해졌어요. 앞과 뒷면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무슨 역할을 맡을지 몰랐던 실험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여러분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요? 안 저지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당연히 저는 착한 사람인데요? 혹은 저는 절대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책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이 그림에서 악마를 찾게 되면 천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천사가 눈에 띈 사람은 또 악마는 보이지 않아요. 뭐 심리 테스트 이런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천사를 찾았으면 나는 착한 사람, 악마를 찾았으면 난 나쁜 사람인가 이런 건 아니고 이 그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 책은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경찰학과를 진학한 저는 사실 경찰이 되는 게 꿈인 학생이었죠. 거의 어린이일 때부터 경찰관이 되겠다고 꼭 다짐을 하고 경찰학과에 진학을 했던 대학생이죠. 그때 당시에 저는 범죄자는 엄청 나쁜 사람, 진짜 내가 경찰이 돼서 이제 무조건 막 때려잡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 원래 아니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지 그 범죄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태어난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저의 명작인 이유는 그 가지고 있던 그 경찰이라는 꿈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범죄자가 범죄를 어떻게 일으키게 되었는가를 알고 싶게 만든 책이죠. 그래서 경찰의 꿈을 단호하게 접고 이제 학자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진짜로 이렇게 학자가 됐네요. 그래서 저의 꿈을 바꾼 책이기 때문에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 사람을
사람을 나쁘게 악하게 만드는 거는 상황이다라고 이 책에선 설명을 해요. 이 책을 지은 이 짐바루도라는 교수는 상황의 영향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범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그 둘러싼 환경이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근데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포인트를 꼽자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나치가 저지른 학살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례죠. 그래서 폴란드의 한 이제 시골 작은 마을에 독일 군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총으로 학살한 유태인이 38,000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38,000명의 유태인을 죽인 이 500여 명의 독일 군은, 나치 군은 원래 군인들도 아니고 군대에 뽑히지도 못한, 나이가 많거나 이제 역량이 부족해서 뽑히지도 못한 사람을 그냥 꾸려서 그 마을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죠. 다 책임질 테니 다 죽여. 그 말 한마디,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수만 명의 유태인을 쏴 죽이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었던 사람들도 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소름 끼치지 않나요? 네. 뭐 이 책에서는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책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문제야?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대처하기보다는 좀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라는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시야를 좀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워낙 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든 주변 환경이다라는 거는 저한테는 꿈을 바꾸는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었고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고 범죄를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이제 전 국민이 범죄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 국민이 프로파일러 시대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다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막 강력하게 추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해요. 이 책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책을 끝까지 못 읽고 덮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읽기 전에 그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이나 혹은 미국에서 이슈가 됐었던 포로 소용소의 포로 학대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뭐 영상이나 인터넷에 치면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먼저 보면 분명히 이제 흥미가 느껴져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 이 책을 읽으면 좀 지루하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상황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그만큼 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환경이나 상황은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정말 몇 년 후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상황에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을 하겠지만 나쁜 상황에서 벗어날 때는 정말 이렇게 방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방문을 닫듯이 단호하고 빠르게 벗어나야 돼요. 그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나쁜 상황이 여러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있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력을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밝게 빛나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처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질문이 있을까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 그것도 하는 거였어요? 그건 준비 안 했는데. 예.